이럴 바엔 아시아 따윈 오지 말 걸 그랬어. 여러분은 해외에 갔다가 믿을 수 없거나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에 가게 되면 문화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장실 이용 방법도 다르고 식사 예절도 달라서 곤란했던 경험 같은 거 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업무차 아시아를 방문했던 외국인의 놀랄만한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면서 실망과 만족을 동시에 느끼는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에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고 방송국에서 여행 작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일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한국과 중국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에 가기 전까지는 두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간단한 정보만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굉장히 많다던가 한국의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것 말이죠. 아시아행이 결정되고 나서도 별다른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갔는데 막상 제가 갔던 두 나라에서 저는 같은 아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숙박한 호텔이 문제가 많았던 것인지 화장실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는 사태를 겪었어요. 바로 수리를 받거나 방을 바꾸려고 했는데 빈 방이 없어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상가 화장실까지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저는 엄청 당황했는데요. 너무 더러움은 물론 쪼그려 앉아야 하는 변기만 있고 변기 옆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더러운 휴지가 악취를 풍겼거든요. 더욱더 최악인 것은 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여행 첫날부터 막막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중국의 화장실 사정을 알게 된 후 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등 쪽이 가려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거울에 살펴보니 등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무래도 호텔에 진드기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때 중국에서는 호텔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중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악의 경험만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정해진 일정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의 패션 사정도 알고 싶어서 몇 군데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품이라고 해야 할 만큼 같은 디자인의 옷이 어디를 가든 많았어요. 처음에는 모두 비슷한 옷을 팔고 있어서 같은 계열의 가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유명 패션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것은 볼 수 없었고 모두가 어디서 베껴온 듯한 디자인들이었습니다. 상품을 손에 들고 직접 살펴봐도 품질은 좋지 않은데 금액이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았어요.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드물어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던 차에 한 번은 가죽 자켓을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뭔가 귀한 동물 가죽이라 가격이 비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게의 분위기나 상품을 찬찬히 살펴봐도 역시 금액에 맞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직원이 오랜 시간 옆에 붙어서 쇼핑을 지켜봐줬고 가격도 할인해준다고 해서 기념이라는 생각에 그냥 그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태그에 붙어있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그 옷의 가죽은 소가죽이었어요. 귀한 동물이라길래 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아마 5배가 넘는 바가지를 썼던 것 같은데 슬프지만 안타까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일도 있었습니다.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 같은 건 아주 거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눈앞에서 가볍게 추돌한 뒤에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몇 번 보다 보니 택시를 이용할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에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개개인의 말소리가 아주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너무 빨리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앞만 보고 걷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그런가 자꾸 어깨가 부딪히곤 했습니다. 사과하려고 뒤돌아봐도 이미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사용하려고 동전 지갑을 따로 가져와서 중국 돈만 모아뒀었는데 벤치에 앉았을 때 이걸 잠깐 꺼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잠깐 가방 정리를 하려고 제 바로 옆에 놔두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옆으로 와서 그 동전 지갑을 집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바로 동전 지갑을 잡고 황당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는데
그는 모르는 척하면서 얼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훔치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경계는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야 할 때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로 몰려드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항상 탈 때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리려는 사람은 문이 열리는 동시에 그 인파를 향해 몸통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정말 전투적입니다. 동네마다 거친 사람들이 한 명씩은 꼭 있는 건지 붐비는 장소에 가면 반드시 말다툼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친절한 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중국에 머무는 동안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가게 점원 중에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 얼굴 표정이 단번에 싸늘하게 바뀌어 버리죠. 먹는 것 또한 곤혹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중국 요리를 몇 번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먹는 중국 요리는 어떨까 많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중국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먹은 음식에는 매번 특유의 향신료와 진한 냄새가 올라왔는데 이를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다소 버거운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상당히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혀가 얼얼해질 정도로 상당히 매웠어요. 제가 중국 음식 맛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다고 생각드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만두 정도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특히 몇몇 식당에서는 주방이 훤히 보이는데도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먹다가 쓰레기가 뒹구는 주방을 본 적이 있는데 도저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잠자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시종일관 곤란한 일만 있고 불쾌한 기분만 들었던 최악의 출장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도 처음 와보는 거였지만 도저히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시아였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감 없이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도저히 같은 아시아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환경도 국민성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풍경이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성이 훨씬 더 선진화되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우선 화장실은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깨끗했고 오물로 더러워진 쓰레기통 같은 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잘 정비된 화장실만 있었기 때문에 매우 청결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건 도로나 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어느 거리를 가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걷는 사람은 있었지만 어깨가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생각되는 곳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 비하면 음소거 수준이었어요. 매우 혼잡한 지하철을 탔던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끔 전화벨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통화를 아주 짧게 하거나 바로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매너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확신할 수 있던 이유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예쁘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오게 되더라도 먼저 타려고 몸을 들이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리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질서정연하게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게에 갔을 때도 한국의 모습이 중국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식당이나 옷가게든 어디를 들어가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다소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두들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건네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는데도 마지막까지 잘 가라는 인사를 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서도 음식 하나를 시키면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딸려옵니다. 그리고 양이 부족해서 모두 먹어버리면 슬며시 다가와 부족한 반찬을 다시 가져다 줘요.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도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해야만 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감탄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길을 건너려던 순간이 있었어요. 자동차는 아이를 보고 멈춰서 건널 수 있게 기다려주고 아이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꼬박한 뒤에 손을 똑바로 들고 건너더라고요. 교통규칙이라는 게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정신이 한국에는 뿌리 내려 있는 거겠죠. 이런 광경을 보고 나니
중국 길거리에서 갑자기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치안에 관해서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거리 곳곳에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들러서 술이나 음식 같은 걸 살 수 있는 가게여서 좋았습니다. 상품도 풍부하게 채워져 있고 낮이나 밤이나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신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늦은 밤 지하철을 탔을 때 본인의 가방을 무방비로 내팽개치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아서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훔쳐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행동은 정말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외에서 한다면 곧바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밤에 일어난 신기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밤중에 혼자 걷고 있는 건가? 밝은 건물 주변이라면 몰라도 어두운 공원 근처나 한적한 골목 같은 곳에서 태연하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둘러봤기 때문에 치안이 좋다는 것은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이 여러 개 있어서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해 보이는 또래의 남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는 영어를 몰라서 곤란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실수했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가까이에 있던 다른 남자가 말을 걸어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 두 명의 남자가 저 때문에 서로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은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저를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기능까지 사용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버스가 와버렸어요. 그것도 그 두 사람이 타려고 했던 버스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음 버스를 타도 된다면서 버스를 보내면서까지 저를 위해 상담해줬습니다. 저는 그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돕겠다고 나서는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모르는 언어로 말을 걸어오면 곤란해서 피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도와줄 정도로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뿐일지는 몰라도 한국에서 느꼈던 친절함은 중국에서 머물렀던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시민의식의 차이를 느꼈어요. 청결이나 위생에 관해서도 매우 차이가 크다고 느꼈고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앞으로는 섣불리 아시아 국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끝마치고 난 뒤에는 첫 번째로 중국에 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의 좋은 점을 충분히 알고 중국에 갔더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생각하니까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시아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무조건 마지막 여행을 한국으로 떠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라고 하면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 일반적일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보지 않았다면 모든 유럽 국가를 하나의 이미지로 연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보자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한국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나라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한국 덕분에 아시아 여행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멋진 모습의 한국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네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